사고 당시 23세였던 원고는 2021년 2월 3일 저녁 7시경 같은 자취방에 기거하는 친구로부터 모닝 자동차의 키를 건네받아 직장 동료 두 사람을 태우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모닝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직장 동료 2명이 다치고 영업용 택시도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 가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가 빌려 탄 모닝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계약의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모닝 자동차의 주인인 자취방 친구로부터 모닝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원고의 법률상 지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모닝 자동차의 보유자에 속하고 자동차 보험약관상으로는 기명 피보험자인 친구로부터 운전을 승낙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은 모닝의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정한 대로 동승자 직장 동료 2명 및 맞은편에서 온 영업용 택시 모두에게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소유의 K3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자녀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타차 자녀 운전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동차 보험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사고 자동차인 모닝 자동차 보험 계약 및 아버지의 K3 자동차 보험 계약 모두 보험회사가 현대해상이었던 것입니다. 사고 조사를 나온 현대해상 직원은 사고 직후 모닝 자동차의 등록원 부상 소유주인 친구의 어머니와 차를 빌려준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모닝 자동차 운전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어 향후 보험료 할증이 안 되지만 모닝 자동차를 빌려주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향후 보험료도 할증되고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넣을 때도 불이익이 많다면서 차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때문에 20대 초반인 친구와 자동차 보험 보상 지식이 없는 친구의 어머니는 겁이 나서 현대해상 직원이 권하는 대로 모닝 자동차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현대해상은 그 거짓 진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모닝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은 보상 책임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후 나중에 원고에게 보상금액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답니다. 이에 놀란 원고의 아버지는 현대해상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해보고자 손해사정사인 저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사고 당일 친구가 원고에게 모닝 자동차 운전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에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차에 같이 동승하려고 직장 여자 동료 한 분이 자취방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열고 출근하자고 말할 때 모닝 자동차의 주인인 친구가 자취방 방바닥에 엎드려 자면서 모닝 자동차의 열쇠를 원고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동료분에게 추후 필요하면 증인 진술을 부탁해 놓으라고 말하고 나서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원고는 사고 후 모닝 자동차 주인인 친구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고가 친구에게 친구야 사실대로 이야기해. 네가 분명히 모닝 자동차 운전을 나에게 허락하였지? 물으니까 친구가 맞아.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서너 차례 친구로부터 키를 건네받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한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이렇게 친구들이 차를 같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 모닝의 자동차 보험도 누구나 운전을 가입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자동차인 모닝의 자동차 보험 계약과 타차 자녀운전 추가 특별약관이 가입된 원고 아버지의 K3 자동차 보험 계약이 둘 다 보험회사가 현대해상으로서 동일하다 보니 아주 못된 현대해상 직원이 회사에 과잉 충성하여 잘 보이려고 보험 지식이 없는 20대 초반의 원고와 원고 친구를 상대로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현대해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란 현대해상이 피해자들의 보상해준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변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저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진행 중 원고의 직장 동료 여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원고와 모닝 자동차 주인인 친구 간에 나눈 통화 내용 녹음 파일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저희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이것이 1심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주문의를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문의를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하마터면 변제하지 않아도 될 수천만 원을 못된 현대해상 직원의 계략에 넘어가 현대해상에다 갖다 바칠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 비용 480만 원까지도 전부 현대해상에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은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해자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자동차 보험 계약이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라면 더더욱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서는 안 되고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